혹시 그림 한 장으로 내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방법, 여러분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불리는 집, 나무, 사람 검사, 그러니까 HTP 검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죠? 그냥 쓱쓱 그린 그림 한 장에 내 무의식이 담겨 있다니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내 안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바탕이 된 책의 저자도 프로그에서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지 않나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이 HTP 검사가 바로 그 잠깐의 멈춤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HTP 검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위한 작은 쉼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뭐 대단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림 한 장으로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HTP가 뭐냐? 이름 그대로 아주 간단해요. House, Tree, Person. 바로 집, 나무, 사람. 이 세 가지를 그리는 검사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소재들이잖아요. 이걸 그리는 것만으로 내면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자는 그림을 인류 최초의 언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글보다 그림을 먼저 배웠잖아요. 바로 그 꾸밈 없는 가장 솔직한 방식으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절대로 그림 실력을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은 그냥 싹 내려놓고 정말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준비물 정말 간단하죠? 그냥 A4 용지 4장이랑 연필, 지우개만 있으면 끝. 자, 근데 여기서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용지 방향이에요. 집을 그릴 땐 용지를 가로로 넓게, 그리고 나무랑 사람을 그릴 땐 세로로 길게 두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집은 보통 안정감을, 나무랑 사람은 성장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재밌죠? 그리고 2번째, 순서. 반드시 집, 나무, 사람 이 순서대로 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림을 다 그리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들여다볼 텐데요. 그림에 무엇을 그렸는지 보기 전에 어떻게 그렸는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단서들을 많이 주거든요. 예를 들면 그림의 크기라든지 선의 진하기, 종이 어디에 그렸는지 같은 것들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크기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그린 그림은 종이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보통 종이의 한 3분의 2 정도를 채우면 평균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림이 종이를 꽉 채울 만큼 크다! 그러면 에너지가 넘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상태일 수 있고요. 반대로 그림이 아주 작게 그려졌다면 지금 좀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선의 굵기가 바로 P랍입니다. 이 선이 우리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는 지표 같은 거예요. 강하고 진한 선은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를, 반대로 힘없이 흐릿한 선은 뭔가 망설여지거나 에너지가 좀 떨어진 상태를 나타낼 수 있죠. 혹시 그림에서 유독 까맣게 여러 번 덧칠해서 진하게 그린 부분이 있나요?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뭔가 갈등을 겪고 있거나 억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자, 이번엔 위치를 볼까요? 여러분의 그림은 종이의 어디쯤에 그려져 있나요? 보통 중앙에 있으면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재밌는 건 너무 칼같이 정확한 중앙은 오히려 좀 경직되어 있거나 융통성이 부족한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대요. 만약에 그림이 한쪽 가장자리로 치우쳐 있다면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나 자신감 부족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여기에 이걸 그렸을까 하고요. 자, 이제 드디어 그림의 내용, 즉 각각의 상징들이 뭘 의미하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일종의 맛보기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절대적인 정답이나 규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 그림과 내 마음을 연결해보는 그 과정 자체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이죠. 바로 집입니다. 이 집 그림은요, 보통 나 자신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의 가정 환경이나 가족 관계를 상징한다고 해요.
집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여러분이 그린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지붕. 지붕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의 세계를 나타내고요. 문은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 그리고 창문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붕이 집체에 비해 유난히 크다면 상상하거나 공상하는 걸 즐기는 분일 수 있고요. 문을 아주 작게 그렸다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데 좀 조심스러운 평일 수 있죠. 여러분의 지붕, 문, 창문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으세요? 자, 다음은 나무입니다. 집 그림이 주로 현재나 그리고 가족 관계를 보여준다면 나무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더 근원적인 나 자신과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이 나무 그림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나무의 각 부분을 한번 볼까요? 가지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나의 에너지를, 또 기둥인 줄기는 나 자신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힘을, 그리고 땅속의 뿌리는 나의 근원과 현실감을 상징합니다. 혹시 나무 줄기에 상처 자국 같은 걸 그렸다면 과거에 겪었던 어떤 아픔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가지가 뚝 부러져 있다면 최근에 겪은 좌절감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사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그려진 사람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사람 그림에서는 각 신체 부위가 아주 뚜렷한 상징을 가지는데요. 예를 들어 머리는 지성이나 통제력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눈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그리고 손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상징하죠. 혹시 여러분이 그린 사람이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거나 등 뒤로 감추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바로 현실에서 내가 무언가를 좀 피하고 싶거나 혹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검사는 나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기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책의 저자도 A는 B다와 같은 이런 식의 단정적인 해석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림이 작으니까 난 우울한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모든 해석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 안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HTP 검사의 진짜 가치는 정답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데 있어요. 나는 왜 나무에 상처를 그렸지? 왜 우리 집 문은 이렇게 작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이 검사의 핵심인 거죠. 이 검사는 여러분을 평가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발견의 여정을 함께 떠나는 친절한 안내자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그린 집, 나무, 사람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그 거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부디 그 발견이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